나는 법정에 앉아 있었다. 15년의 결혼이 무너진 그 순간, 내 손에는 그의 비밀을 쥔 서류가 있었다. 당신이 바람을 피운 건 용서할 수 있지만 그날 밤의 진실은 영원히 당신을 따라다닐 거야. 내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복수의 시작이었다. 그날 판사가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피고인, 이 증거를 보십시오. 오 판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15년 전 우리 결혼식 날을 떠올렸다. 서울의 번화한 호텔, 하객들의 박수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는 IT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는 엘리트였다. 나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지지하며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어둠을 나는 알았다. 15년 동안 나는 그의 그림자였다. 아침에 커피를 타주고 밤에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며 우리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다. 지은이, 이제 14살. 그녀는 이 이혼 소송의 희생양이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그녀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아니, 나를 위해. 그의 바람은 2년 전 시작됐다. 회사 후배, 젊은 여자. 그녀의 이름은 수연. 나는 우연히 그의 핸드폰에서 메시지를 봤다. 오빠, 오늘도 당신 생각만 해요. 그 순간 내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비밀은 더 깊었다. 10년 전 그의 회사에서 횡령 사건이 터졌다. 수억 원의 공금이 사라진 거다. 그는 그걸 부인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돈뭉치를 숨기는 걸 봤다. 여보, 이건 회사 돈이야. 내가 대신 갚을게. 그는 울며 말했다. 나는 그 돈을 은행에 넣고 그의 이름을 걸었다. 왜? 사랑했으니까. 그의 미래를 지키고 싶었으니까. 경찰이 조사할 때 나는 증언했다. 제 남편은 결백합니다. 그 돈은 제 오남용입니다. 나는 모든 걸 짊어졌다. 내 이름으로 기소됐고 집행유예로 끝났다. 그 후 그는 더 성공했다. CEO가 됐다. 나는 평범한 주부로 남았다. 이혼 청구서를 제출한 건 6개월 전. 그는 웃으며 말했다. 너 없이도 살 수 있어? 수연이가 날 사랑해. 그의 오만함이 나를 깨웠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그리고 그 서류를 꺼냈다. 10년 전의 증거. 횡령의 진실. 그의 서명, 돈의 흐름, 내 증언서. 모든 게 그의 것이었다. 나는 그걸 법정에 가져왔다. 복수가 아니었다. 정의였다. 아니, 어쩌면 둘 다. 판사가 서류를 읽으며 고개를 들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는 과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원고를 이용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그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이해 있습니다. 이건 무효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빛. 너 어떻게? 그의 속삭임이 들렸다. 나는 대답 대신 지은의 사진을 테이블에 올렸다. 우리 딸을 위해 진실을 말할게요. 그날 법정은 지옥이었다. 그의 과거가 드러날수록 그의 얼굴은 더 창백해졌다. 수연은 후미진 자리에 앉아 손을 떨고 있었다. 그녀는 모를 터였다. 그의 진짜 얼굴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15년의 고통이 오늘 피어나는 꽃이었다. 법정이 파한 후 나는 호텔로 돌아갔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강남.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은에게 전화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물었어. 아빠가 왜 안 오는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곧 설명할게 라고만 말했다. 진실을 그녀에게 말할 수 없었다. 아직은. 그날 밤 그의 메시지가 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왜 그런 서류를.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옛날 일기를 꺼냈다. 10년 전 횡령 사건 후의 기록. 오늘 경찰서에서 돌아오니 몸이 떨려. 남편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 하지만 이 사랑이 후회될까? 그때 나는 믿었다. 그의 변화. 그는 나를 안고 울며 약속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너만 사랑할게. 하지만 5년 후 회사 파티에서 수연을 만났다. 그녀는 그의 비서였다. 이제는 연인. 다음 날 그의 사무실로 갔다. CEO 집무실, 유리병 너머로 한강이 보였다. 그는 책상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나를 봤다. 나가. 여기 오지 마.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문을 닫고 앉았다. 10년 전 내가 왜 내 죄를 대신 졌는지 알아?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내가 날 버린 순간 그 빚은 갚아야 해. 그는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빚. 내가 자청해서 한 일이잖아. 증거. 그건 다 파기됐어. 하지만 그는 모른다. 내가 복사본을 숨겨둔 걸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적 증거로 만들었다. 수연도 알면 어떡해? 그녀가 내 과거를 알면 도망칠 거야. 그의 눈이 커졌다. 너 그녀한테 말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하지만 법정에서 모든 게 드러나면 그녀도 알게 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이 떨렸다. 제발. 지은이 생각해. 우리 딸이. 그의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딸. 내가 바람 피울 때 그녀 생각했어? 그날 우리는 거래를 했다. 아니, 그는 제안했다. 이혼하면 재산 반 토막 내줄게. 하지만 그 서류는 없애. 나는 생각해볼게 라고 하고 나왔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됐다. 복수. 그는 항상 나를 조종했다. 결혼 초 내 가족을 무시하며. 너희 집안은 가난하잖아. 나랑 결혼한 게 행운이야. 그의 말들이 상처였다. 이제 그 상처를 되갚을 차례. 집으로 돌아오니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아빠가 왜 그래? 나는 그녀를 안았다. 아빠는 실수했어. 하지만 엄마가 지켜줄게. 밤이 깊어지며 나는 계획을 세웠다. 수연을 만나러 갈 거야. 그녀의 약점을 파헤쳐. 복수의 두 번째 단계. 수연을 만난 건 카페에서였다. 홍대 근처 트렌디한 곳. 그녀는 20대 후반, 긴 머리에 화려한 메이크업. 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미소가 가식적이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남편. 아니, 전 남편의 과거 알아.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무슨 소리예요? 오빠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옛 사진을 보여줬다. 횡령 사건의 기사. 여기, 내 이름으로 기소됐어. 왜? 그가 부탁해서.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 이건. 오빠가 왜?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가 널 사랑하듯 나도 사랑했어. 하지만 배신당했지. 수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저 오빠랑 진짜 사랑이에요. 언니랑은 끝났잖아요. 그녀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끝. 15년이 끝. 아이를 키운 내가. 우리는 다퉜다. 카페에 사람들이 쳐다봤다. 넌 그의 돈에 빠진 거야? 그의 비밀을 알면 도망칠 걸. 그녀는 증거 있어? 라고 물었다. 나는 법정에서 봐라고 했다. 집으로 돌아와 지은과 산책했다.
한강공원, 바람이 시원했다. 엄마, 이혼하면 나 어떻게 해? 그녀의 질문에 가슴이 아팠다. 엄마랑 살자. 아빠는 바빠 하지만 진실은 더 복잡했다. 그는 나를 버렸지만 지은을 사랑했다. 어쩌면 그날 밤 그의 전화가 왔다. 수연이가 울며 왔어. 내가 뭐라고 했어? 그의 목소리가 환한 진실을. 이제 내 차례야. 그는 너 미쳤어? 우리 가족을 망치려 해. 라고 소리쳤다. 나는 가족. 내가 먼저 부쉈어 라고 끊었다. 다음 날 법정 2차 심리. 판사가 증언을 요구했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10년 전 남편은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저는 그의 부탁으로 죄를 대신 졌습니다. 왜? 사랑했으니까요. 법정이 조용해졌다. 그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원고의 증언은 편파적입니다. 증거 부족. 하지만 내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그의 은행 기록, 이메일, 모든 게 드러났다. 그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다. 수연은 자리를 피했다. 심리가 끝난 후 그는 나를 따라 나왔다. 제발. 용서해. 재산 다 줄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순간 동요했다. 15년의 추억. 하지만 나는 늦었어 라고 했다. 복수의 불길이 더 타올랐다. 이제 그의 회사 CEO 자리를 잃게 할 거야. 그의 회사는 강남의 고층 빌딩. 나는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비밀 주주로서. 결혼 후 그가 사들인 주식. 이혼 시 양도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팔지 않았다. 오늘 그 주식을 이용할 거야. 총회장에서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대표이사님의 과거 범죄를 알립니다. 이 슬라이드에 증거가 나왔다. 횡령, 은폐. 주주들이 웅성거렸다. 그는 무대에 서서 거짓말입니다. 라고 외쳤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그날 그는 해임됐다. 뉴스가 터졌다. IT 거물 CEO, 횡령 의혹, 그의 이름이 실추됐다. 수연은 그를 버렸다. 오빠, 미안해. 나 못해. 그녀의 메시지. 그는 절망했다. 나에게 왔다. 너 때문에 다 잃었어. 지은이까지. 그의 눈이 붉었다. 나는 내 선택이야 라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됐다. 지은이 울며 아빠가 왜 그래? 라고 물었다. 엄마가 나쁜 짓 했어? 나는 그녀를 안고 울었다. 복수가 가족을 아프게 했다. 그날 그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났다. 미안해. 여보, 그의 전화. 나는 갔다. 병실에서 그는 손을 잡았다. 다시 시작하자. 수연은 끝났어. 순간 흔들렸다. 그의 눈빛이 예전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다시 배신할 거야? 안 돼. 법정에서 끝내. 법정 최종 심리. 판사가 선고했다. 이혼 인정.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원고 그리고 피고의 과거 범죄 재조사. 그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다. 그는 무너졌다. 너 괴물이야. 그의 말에 나는 내 거울이야 라고 속삭였다. 이혼 후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 지은과 둘이. 하지만 빈자리가 컸다. 15년의 공허. 그는 감옥에 갔다. 횡령 재심으로 3년. 출소 후 그는 변했다. 나 잘못했어. 편지. 지은이 만나러 갔다. 아빠, 엄마 용서해줄래? 그녀의 말에 나는 고민했다. 복수의 끝은 뭐지? 어느 날 그는 집에 왔다. 다시. 가족으로. 그의 눈에 진심. 수연은 사라졌다. 그는 제기했다.
작은 회사, 나는 생각할게 라고 했다. 하지만 트위스트. 내 비밀. 10년 전 횡령돈 일부를 내가 썼다. 아이 교육비로. 나도 죄인이었다. 만약 드러나면? 법정 후 수연이 찾아왔다. 언니, 오빠가 당신 사랑했대. 나한테도 그녀의 말에 충격. 그는 둘 다 사랑했다. 아니, 이용했다. 하지만 그의 편지, 너 없이 못 살아 나는 용서할까? 복수 끝. 최종 트위스트, 그의 출소 후, 우리는 재결합 시도. 하지만 지은의 생일 파티에서 수연이 나타났다. 임신했다. 오빠 아이야을 충격. 그는 모른다고 했지만 DNA 검사, 그의 아이, 나는 무너졌다. 또 배신, 그는 울며 미안. 마지막이야. 법정 재심. 이번엔 그의 변호. 내 비밀돈 사용 드러남. 원고도 공범 판사가 둘 다 유죄, 우리는 함께 감옥. 지은은 친척에게. 결말, 비극. 하지만 편지 속 사랑했어. 영원히 독자 논쟁, 용서. 복수. 누구 잘못. 우리는 감옥에서 만났다. 다시 시작하자. 그의 말, 나는 그래라고. 하지만 문 닫히는 소리. 영원한 감옥. 복수의 대가.